이게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볼까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이 끝난 데부터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저 거의 끝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끝부분에서. 야, 벌써 2800년 전에 그런 문화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도 신기하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보시는 것처럼 요정에게, 칼립소라는 요정에게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죠.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랑 살자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전쟁에 향해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는 그때는 젊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칼립소라는 겁니다. 나랑 같이 살자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보면서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랬더니 칼립소가 더 센 조건을 냅니다. 너에게도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죠. 돌아갈 꿈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영생을 줄 테니까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그때 우리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우리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떠나는 거죠. 배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를 만났어요. 파선을 하게 됩니다. 나우시카 공주가 사는요, 이 땅 파이아케스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바다에서 파도에 떠밀려 내려오니까 나우시카 공주는 나그네를 환대해야겠죠.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궁전으로 가서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모욕을 시키고요,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고, 손님이 왔기 때문에, 나그네가 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에는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인을 부릅니다. 가수를 불렀던 것이죠. 보시면은 저 중간 부분에 앉아있는 사람이 장님이에요. 장님이 비파를 뜯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죠? 작가 호메로스의 분신인 거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트로이 성이 멸망할 때, 무너질 때 이야기를 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과 왕비가 묻습니다. 아니, 자네와 같이 늠름한 사나이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당했던 시련,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에 올 때까지 당했던 그 거친 파도와 무시무시했던 괴물들, 그리고 나를 옥죄했던 그 유혹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화면에 이렇게 쫙 흐려지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플래시백이라 그럽니다. 플래시백. 예.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항상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탁 쓰러졌다 딱 깨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형제 자매였는데 나중에 뭐 사랑하게 되고 뭐 이거 항상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그게 플래시백입니다. 근데 이 호메로스가 그런 장치를 구안했어. 첫 번째 괴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괴물 이야기. 누굴까요? 바로 퀴클롭스입니다. 여러분, 괴물은 외눈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시다가 괴물 만난 적 있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의 교수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괴물들은 항상 외눈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요? 하나만 본다는 거죠. 하나만. 그럴 때 괴물이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괴물이 거인입니다. 양을 키우는 괴물이었는데요. 부하들을 잡아다가 동굴에 가두어 놓고요, 하나씩 뜯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디세우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죠. 잡으러 가야죠. 부하들을 구출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허벅지 뒤에 숨기고 몰래 동굴 안으로 잠입합니다. 여기도 지금 컴컴하니 동굴 같은데요. 딱 들어갔어요. 근데 괴물이 있습니다. 퀴클롭스가 보여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 괴물을 죽이면은 저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치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괴물의 힘으로만 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요, 죽이지 않고 다른 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력.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심히 관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게 술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술을 먹여서 취해서 쓰러지니까 잠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올리브 나무를 깎아서 눈을 찌르게 됩니다. 외눈박이니까 뭐 한 개만 찔러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이요. 눈 한 개를 읽고 동굴 입구로 가서 막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는 탈출하는 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다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어떤 계략을 씁니까? 양을 키우고 있다고 그랬죠? 그 양 밑에다 부활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은 눈이 안 보이니까 양 등만 만지는 거야. 양 등만 이렇게. 이거 아무도 아니야. 내보내. 그래서 부하들을 모두 구출하게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임기응변에 뛰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이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탈출한 오디세우스가 만용을 부립니다. 경거망동하게 되죠. 나와서 키클롭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 필요 없는 말을 합니다. 야, 바보야, 우린 덕이 다 나왔는데. 이거 논리예요. 그랬더니 이 키클롭스가